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지방자치제에 대한 정부 측의 공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남시 대표 이재명 시장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을 지향하고 복지국가를 지향합니다.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토대이고 헌법이 정한 제도입니다. 지방자치법은 주민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무를 지자체의 고유 사무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정부로부터 독립하여 고유의 자치권과 자체 재원으로 주민 복지 정책을 집행할 권한이 있습니다. 물론 정부의 조정 개입이 전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조정 개입도 그것이 자치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정도에 이르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사회보장법은 복지정책의 중복이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업 시행 시에 지자체와 복지부 장관이 동의가 아닌 협의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복지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가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조정을 하게 하고 있는데, 역시 조정 결정도 의무적으로 따르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반영하라, 이렇게 반영하라라는 의무만 부여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냐 하면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독자적 권한을 행사하는 걸 보장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양자는 독립적 관계라 중앙정부의 개입권은 인정을 하되 승인권이나 동의권을 부여하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협의를 이 문장 그 자체의 뜻에 반해서 동의로 확대 해석했습니다. 또 정부 동의 없이 지자체가 독자적인 복지사업을 시행하면 사회보장법 위반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그 사업비만큼 교부세를 감액하는 시행령을 만든 것입니다. 지자체가 자치권과 자체의 재원으로 하는 고유 사무라도 정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즉 승인하지 않으면 불법이다. 불법이기 때문에 정부가 지급할 교부세를 그 액수만큼 감액한다라고 하고 있는 것은 결국 정부가 동의해야만 지방자치단체는 복지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은 지방자치단체를 정부와 독립된 자치단체가 아니라 자치를 하는 단체가 아니라 정부가 원하는 것만 할 수 있는 정부의 산하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폐지되고 정부에서 임명된 관료가 지방자치를 하던 시절로 사실상 되돌아가는 것과 같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사회보장기본법에 정한 협의와 조정을 동의로 해석해서 동의를 받지 않은 복지사업은 불법이다라고 단정한 이번 시행령은 위헌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현 정부 들어와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압박이 좀 심해지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좀 예를 들어보면, 우선 첫째로 법적 근거 없이 지자체의 복지정책을 전면 폐지하라고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 법적 근거 없이 공사비를 과다하게 지급하도록 강요하는 예규도 만들었습니다. 기초연금 같은 재정 부담을 더 넘기기도 했고 비용 없이 일만 더 넘긴 일도 있습니다. 이 금액이 무려 연간 6조 7천억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재정이 압박받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보면 이번 시행령도 지방자치에 대한 제한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적법 요건 관련돼서 청구인 측에 한 가지 여쭙고 싶은데요. 우선 성남시 대리인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제 성남시 대리인께서 내신 이 심판 청구서하고 그 뒤에 그 청구 취지 정정서를 보면 성남시는 지금 이제 서울특별시하고 같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지방자치권을 침해해서 무효다라는 청구를 이제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예비적으로 관련된 사회보장기본법 20조 사항, 26조 2항 내지 사항 이것에 대한 위헌 확인을 예비적으로 지금 구하고 계십니다. 네. 예, 근데 그 예비적으로 이 관련 법조항의 위헌 주장을 하시는 취지가 지금 우리 재판부에서 청구인들의 주장을 판단하다 보면 역시 서울특별시도 지금 문제가 되는 시행령 조항이 법률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이제 헌법에 위반되는 주장을 하고 계셔서 네네. 우리 재판부에서 그 부분 판단을 해야 될 텐데요. 그 부분 판단을 해서 만약에 청구인들 주장처럼 헌법이 위반된다고 한다면
지금 성남시의 예비적 주장이 그런 판단을 전제로 그 부수적인 규범 통제로서 위헌 선언을 해달라는 주의를 촉구하는 취지인지 아니면 이 권한쟁의 심판과는 별개의 말하자면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을 별도로 예비적 청구하시는 건지 어느 쪽인지 조금 불분명한 것 같습니다. 저희는 전자입니다. 어차피 이게 이제 그 법령 위반과에 관해서 이게 그 협의와 조정 관련된 그 사회보장기본법 26조 2항 3항의 해석론상 협의가 동의로 해석된다고 하는 전제하에서 지금 이게 그 지방교 이 쟁점 조항도 지금 규정된 걸로 본다고 하면 그게 그 동의라고 해석된다고 만약 할 경우 그런 해석은 한정적으로 위헌이다라는 그 정도의 부수적인 판단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 부수적 규범 통제를 촉구하는 취지라면 네네. 별도의 청구 취지로 하시는 건 좀 부적절하지 않은가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네. 생각인데 한번 그걸 네. 검토를 좀 한번 해봐 예, 주시죠. 예, 그래서 지금 오늘 피청구인 중에서도 국회 측은 출석을 안 하셨는데 역시 국회 쪽에서도 그런 취지에서 이게 청구 적법성에 조금 의문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의심도 들고요. 한번 뭐 청구 기간 문제도 한번 검토해 보셔서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정리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 예, 예. 생각이 듭니다만 한번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 본안 관련돼서 청구인들께 좀 여쭙겠는데 이건 뭐 서울시에서 답변하시든 성남시에서 답변하시든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적절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그 변론 그 끝 부분에서 이제 피청구인 대리인이 이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저 분권교부세는 이미 폐지가 통합돼서 없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 그 법령 내용을 보면 물론 분권교부세는 그 보통교부세에 통합이 됐습니다만 지금 서울특별시나 성남시 같은 경우는 그 재정 자립도가 높아서 원래 보통 저 교부세는 지급받지 않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네. 종전에 그 지방 중앙 정부의 권한을 위임받아 처리하는 데 따른 말하자면 비용으로서 분권교부세를 받으셨던 것이지요. 근데 네. 그 부분을 지금 폐지가 됐지만 제가 읽어본 법령에 따르면 2019년까지인가요? 네, 한시적으로 이제 보통 교부세 명목으로 지급되지만 그 실질은 분권교부세가 아닌가 이렇게 읽히는데 그건 청구인들 주장이 그런 취지인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지금 지급되고 있는 보통 교부세로 지급되는 종전의 그 분권 교부세는 어떻게 사용 용도가 특정돼서 그 지급이 되는 것입니까? 보통 교부세는 특정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용도는 특정돼 있지 않습니다. 분권 교부세는요. 종전의 분권 교부세는 그것도 용도는 특정돼 있습니다. 그냥 그것도 뭐 명목만 특정돼 있는 건 아니군요. 네. 다만 그 보통 교부세보다는 분권 교부세는 최초의 그 배정 금액이 먼저 지정이 돼서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반 종전의 보통 교부세하고 분권 교부세가 지금은 물론 통합됐습니다만 종전의 그 금액의 배정이라든지 그 산정 내역 통지 같은 게 절차가 좀 다르지 않았습니까? 네, 좀 다르고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시기에 돼 있습니다. 이게 별도로 예, 보통 교부세는 그냥 뭐 계산하는 방식에서 하는데 분권 교부세 항목은 2019년까지만 지급하는 걸로 지금 돼 있고. 붙이게 돼 있고 그 별도로 저희 성남시 같은 경우도 한 8, 90억 정도 약 1억 차 정도 발생하면서 2019년까지 예정돼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금액도 거의 미리 사전에 정해져 있는 건가요?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예. 매년 한 1억 정도 변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본안에 관한 그 질문이 되겠습니다. 지금 청구인들은 뭐라고 주장하시냐면 지금 문제가 된 이 복지 사업들은 100% 우리 자체 예산으로 하는 것이지 이 교부세 예산과는 관계 없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세출 재원을 할 때 이게 그러니까 지금 통합된 보통 교부세에서 지급되는 세출 예산하고 그 자체 예산으로 수행되는 세출 예산이 이렇게 딱 구별이 되나요? 분리되지 않습니다. 분리되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냥 세입원이 하나일 뿐입니다. 하나일 뿐이니까 네. 이게 어떤 사업은 이게 중앙에서 내려온 자원의 사업, 어떤 사업은 자체 예산 사업이라고 명백하게 구별되는 것은 아니군요. 칸이 전혀 없습니다. 네, 네. 예. 다만 자체 예산으로 한다는 취지는 국가의 보조금이 부담 없이 할 수 있다. 수행한다 그런 예, 취지. 예, 알겠습니다. 청구인 측에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 지금 정부인 측은 이 사회보장기본법의 규정 내용이 이것이 지금 이 협의 조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지만은 그것이 이제 이 사실상의 실질적인 이제 협력을 하는 이제 그런 조항 정도로 해석을 하고 그것을 그 절차상에 이제 그 다소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법령 위반은 아니다라는 그 지금 대전제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지금 아까 얘기했던 그 이제 교복 지원제도하고 공공산후조리원제도 그 부분도 지금 마찬가지 입장에서 지금 강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까? 아니면은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예. 지금 현재 그 협의 조정 제도를 정부에서 시간을 끌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시행을 그 절차를 존중하는 시행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지금 아마 피청군 인정하시겠지만 조정을 위한 사회보장위원회는 제가 보기엔 한 차례도 열린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로. 지금 저희가 작년 3월에 이걸 협의를 시작했는데 지금 1년 6개월이 된 상태에도 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걸 못하게 되는데 정부에서 동의 안 하면 위법이다 이렇게 단정을 하고 저희한테는 교부금 감액을 하겠다라고 지금 시행령까지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는 정부에서는 이 끝까지 아마 동의하지 않을 거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지금도 실제 진행은 전혀 되지 않고 있어서 정부의 이 반대라고 하는 것은 협의에서 반대 의견을 낸 정도로 저희는 생각하고 법 문헌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위법은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국가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사회보장기본법의 취지를 보면은 이 지방재정 운영이 합리적으로 돼야 되고 네. 또 그 효율성을 기해야 되고 또 국가 전체 사회보장 체계 그 운영에도 이제 부합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고 특히 이제 이 자치단체가 이 선거에서 이제 이 장이 선출이 되기 때문에 어떤 그런 선심성 행정 소위 그다음에 이제 복지 행정이 어떤 그런 소위 포퓰리즘적인 이제 이런 방향으로 나아갈 때 그 제동을 걸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제동을 거는 것도 가능하고 정부가 아무런 통제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이제 조정할 수 있는데 이 사회보장기본법도 법 취지가 중복과 누락을 막기 위해서 있다고 법 문헌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하고 있는데 뭐 또 더 주기 위해서만 한다든지 이런 건 옳지 않다는 것이고 다만 지금 이 사회보장법의 취지는 또 협의해서 스크린 좀 하고 조정하자. 그러니까 너무 과하지 않게라는 의미인데 이런 법률 조항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의해야 되고 아니면 중앙 정부가 하는 것을 따라야 된다가 아니라 반영해야 된다는 조항이 가끔 발견되는데 대표적으로 공기업 이전 특별법이라든지 뭐 보금자리 특별법 이런 법률들을 보면 해당 토지 지역에 대한 무슨 건축 허가, 도시계획, 용도, 토지 용도 등에 대해서 중앙 정부가 결정하면 이를 반영해야 된다라는 조항이 꽤 많이 발견됩니다. 그건 왜 그런 조항이 있냐면 중앙 정부에서 예를 들면 성남시 안에 도로공사가 이전하는데 그 도로공사의 토지를 빨리 팔기 위해서 주거용으로, 뭐 주거 지역으로, 일반 상업 지역으로 해서 팔 경우에 그 정해진 것을 해당 자치단체는 100% 따르라, 그것도 따라야 된다가 아니고 반영하여야 한다 이런 조항들이 들어있는 거죠. 그거는 정부의 방침을 일부 관철하되 그렇다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100% 통제권을 갖게 되면 지방자치라고 하는 게 부인되니까 중간 절충적인 형태를 취했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치단체들이 소위 포퓰리즘적인 복지정책을 함부로 마구 시행할 경우에 통제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통제장치가 없는 게 아니라 첫째로는 의회의 통제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하나의 정부이기 때문에 의회라고 하는 통제 시스템이 작동하고 두 번째는 위법인 경우에는 상급단체의 시정 지시가 가능하고 또 세 번째로는 재정의 한계 때문에 무한대로 복지정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적인 오해에 성남시는 돈이 많으니까 하지 않냐 하지만 1인당 배정된 예산은 다른 자치단체보다 더 적은 경우도 있습니다. 안산이 더 많습니다. 안양 이런 데하고 좀 비슷하고 뭐 이런 점들이 있는데 자율권을 부여하면 필요한 곳에 필수 비용을 최대한 아껴서 아낀 만큼 독자적인 사업을 하게 하는 게 지방자치를 하는 본질적인 이유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통제 권한을 지나치게 계속 확대하고 있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이 법문헌에 따라야 된다. 그러니까 협의를 하고 승복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이걸 합의로 이행하면 그 다음 절차는 원래 불복 절차가 돼야 맞는 거겠죠. 그런데 협의이기 때문에 당사자 간 협의가 안 되니까 약간 제3자적 입장에 있는 사회보장위원회가 안 되는 협의를 조정해 주겠다. 그러나 이것도 여기서 사회보장위원회는 정부 기구이니까 정부에서 한 거를 중앙정부가 하는 일방적으로 그 따르게 하면 사실상 지방자치를 본질적으로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반영하여야 한다라는 정도로 사실 조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그런데 지금 그 취지는 충분히 뭐 이해를 하겠는데요. 성남시에서 지금 그 청년 배당 제도를 하면서 그 초기에 이제 그런 보도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본래 그 목적과 용도대로 사용이 안 되고 네. 무슨 뭐 이 개인적인 무슨 깡하는 데 썼다 뭐. 무슨 그런 보도도 있었고 그런데 그걸 보면은 결국은 이 복지 정책의 이제 취지는 처음에는 이제 그런 청년 일자리 문제를 이제 해결하는 일환으로서 정책을 마련했는데 시행 과정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낳는 걸 봐서는 그것이 오히려 이제 이 사회보장 제도 전체의 운영 측면에서는 국가적으로 충분히 이거는 문제가 있고 오히려 복지 사각지대를 오히려 만들어내는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근데 굳이 왜 조정 절차까지 완료하지 않고 왜 서둘러서 시행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선 이 청년 배당 관련해서 뭐 깡 이런 얘기는 악의적 왜곡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청년 배당 정책은 청년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정책이 아니고 청년의 일반적인 복지 증진을 위한 목적 하나 하고 두 번째는 지역 경제 활성화라고 하는 다른 목적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저희가 복지 지출을 하게 되면 복지 지출이 당사자가 아무 데서나 막 다른 걸 마구 쓸 수 있기 때문에 현금을 주면 막 아무 데 다른 지역 가서 하다못해 뭐 그야말로 술 먹는 데 쓸 수도 있겠지만 성남시 재래시장과 골목 영세 상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거기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소위 영내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한 겁니다. 왜냐하면 현금을 주는 것보다는 이 영내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하면 이게 지역 경제에 반드시 한번 순환을 하고 지나가는 지역 경제 활성화, 재래시장 매출 증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역 화폐 형태로 이미 발행하고 있던 성남 상품권 형태로 주었는데 그 중에 극히 일부가 뭐 어머니한테 바꿀 수도 있는 거지만 그런 시장이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고 그런 논란이 되긴 했습니다. 사실은 현금을 주었다고 하면 이런 논란은 없었겠죠. 그러나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재래시장과 골목을 살린다는 측면에는 오히려 유용한데 거기서 생기는 약간의 단점이라고 한번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지 않는 새로운 정책을 정부가 원치 않는 새로운 정책을 하는 것 자체는 통제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에 일면 저희는 동의합니다만 유럽이나 이 선진 국가들의 경우에는 사실은 복지 정책은 다 각 자치단체들이 쭉 진행을 한 다음에 실험적으로 잘 된 것들을 중앙정부의 전국적 정책으로 채택하는 경로를 밟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처럼 중앙정부가 모든 복지 정책은 균등하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해당 지역의 특성에 따른 독자성이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좀 부인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방자치를 하는 이유는 그 지역에 맞는 좀 독자적인 정책들을 다른 지역과 다르게 좀 한번 해봐라. 그렇다고 해서 돈을 찍어내서 하는 건 아니고 이미 정부에서 정한 조세 법률주의에서 정부가 이미 확정돼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어떤 게 가장 주민들의 복지 증진에 도움이 되느냐. 그렇다고 빚을 내는 것도 아니고 뭐 지방채 발행하는 것도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건 다 통제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지방채 발행 한도라든지 뭐 세금은 다 통제하지 않습니까? 이 범위 안에서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가장 바라는 주민들 지역에 유효한 정책을 만들 것이냐는 것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주민과 자치 좀 맡겨두자라는 게 지방자치제도의 취지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하지 않는 정책을 왜 이 지역에서만 하느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바로 지방자치단체들의 개성과 특성을 발휘하게 되는 계기가 아니냐. 뭐 이런 정책이 예를 들어 주민들 입장에서 이런 거 하지 말자라고 하면 다음 선거나 다른 뭐 담당자에 의해서 바뀌어질 수 있겠죠. 그런 선택권을 해당 지역에 주는 게 맞다고 보는 거죠. 중앙 집권적이 아니라 분권적으로 가는 게 세계적 또는 시대적 추세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이색적 정책이니까 정부가 막는 게 바람직하다라기보다는 새로운 정책이구나. 정부에서 한번 시간을 두고 검증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그 말씀은 뭐 원론적으로 뭐 복지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꼭 기존의 제도만 시행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창의적인 그런 발상을 통해서 오히려 이제 그 복지가 제대로 되고 실질적인 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런 이제 소위 카드깡 형식 이게 원래 지급을 이게 카드 같은 걸로 했어요? 아닙니다. 이미 성남시는 약 200억 가량의 상품권이라고 지역 재래시장에서만 쓸 수 있는 예. 골목에서만 쓸 수 있는 상품권을 이미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사용할 수 있는 영업소들을 제한하고 있죠. 그리고 성남시에서 이미 이거를 주민들이 사서 사용하면 시 예산에서 6%, 명절의 경우는 10%를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취임하기 전에부터. 그걸 왜 그렇게 하냐면 해당 지역에서 실제로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10% 할인받아 사가지고 5%에 팔 수도 있죠. 왜냐하면 1인당 구매 한도를 정해놨습니다. 그런 부작용이 있긴 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그런 사례를 하나 찾아내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단속을 하니까요. 그래서 이번에는 10%는 너무 많다고 해서 명절 할인을 줄였는데 그건 이미 제가 취임하기 전에 전임 정부가 하던 거긴 하지만 이게 효과가 꽤 있었습니다. 있어서 신규의 현금성 복지 정책을 할 경우에는 받는 사람이 좀 불편함을 감수하자라고 해서 지금 산후조리비 지원도 상품권으로 하고 지금 요즘은 최저임금을 넘어서는 생활임금, 최저임금 너무 적다, 먹고 살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해서 그걸 넘어서는 생활임금까지의 차액도 성남시의 경우는 조례를 만들어서 최저임금에 해당되는 건 현금으로 받고 최저임금을 넘어서는 것은 상품권으로 준다, 지역 상품권으로. 그래서 이 정책 계속 확대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왜 현금을 안 주고 상품권을 줬냐? 그래서 그 불편함을 느끼는 극단적 소수의 사례에서 그걸 현금으로 즉시 바꿔 쓰기 위해서 좀 싼 값으로 바꾸지 않냐라는 뭐 이 부작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금을 줬을 경우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어디 부산 가서 도박장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거는 뭐 권장할 바인데 약간의 부작용이 있다 이렇게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전통시장 상품권으로 이제 줬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네? 지금 저희가 기존에 발행되던 게 한 100몇십억 정도였었고요. 예, 그러니까 1인당은 얼마 돼요? 청년 1인당? 지금 이제 청년배당은 1년에 100만 원을 저희가 한 해 동안만 24세만 1년 동안 100만 원으로 했는데 분기에 원래 25만 원을 지급하기로 계획돼 있었습니다만 이 제재 조항 때문에 혹시 제재가 실행되면 그만큼 깎여서 시의 재정에 손실이 올 수 있다. 그러면 이 받는 사람이 부담하자고 해서 절반 12만 5천 원씩 분기별로 4회 지급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4회에서 네, 12만 5천 원씩 해서? 네. 예. 그러면 지금 이 언론에 보도된 카드깡이라는 거는 그거는 좀 어디 전 왜곡돼 실제 있다는 사례는 것이 아니었고 뭐 좀 얘기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그 보도에는 많이 나왔습니다만 그 소위 일간 베스트라고 있습니다. 일간 베스트 저장소라고 말씀하는 데서 이 편집해서 만든 겁니다. 나중에 확인이 됐습니다.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으셨는데 이게 서둘러서 예, 조정 절차를 완료를 안 하고 시행을 한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이제 저희는 작년 그러니까 이미 이 예산을 편성하기 전 단계 예산 편성 전 단계 3월부터 이 협의를 시작했는데 다른 건 6월 정도부터 했습니다. 6월 8일 했는데 되고 안 되고 결론이나 이런 걸 빨리 내주면 좋은데 전혀 지금까지도 결론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중앙정부에서 이 조항을 이제 동의 조항으로 해석하고 이거에 위반되면은 위법하다라고 해석하면 정부에서 반대하는 일체의 복지 정책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옳지 않다고 판단했고 나름대로 집행이 시작되기 전 단계에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만 중앙정부에서는 최종 결론을 내지도 않고 또 낸다고 해도 뭐 계속 조정 결정을 밟고 있고 조정 결정이라도 뭐 사회복지위원회,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열리면 원래 거기 저희가 참석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참석해서 발언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거라도 있으면 모르겠는데 계속 너무 지연되기 때문에 결국은 정부의 이 절차를 그냥 액면대로 조정 절차 끝난 다음에 하려고 하면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이미 예산은 편성됐고 조례도 통과됐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정부에서 통제하기로 마음먹었으면 조례 통과될 당시에 조례를 사실 뭐 이렇게 불승인한다든지 그런 절차는 있거든요. 이 조례가 위법하다라고 하면 그 조례를 안 했으면 아예 못했을 텐데 조례에 대해서도 뭐 이의 절차는 없었고 또 예산도 통과됐고 그렇다고 정부에서 협의를 안 해준다는 이유로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그냥 가지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예, 우리 피청구의 측에 조금 전에 우리 청구인 성남시
저 시장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서 이 절차가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까지는 저도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표 한 번 더. 예.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지방자치제에 대한 정부 측의 공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남시 대표 이재명 시장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을 지향하고 복지국가를 지향합니다.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토대이고 헌법이 정한 제도입니다. 지방자치법은 주민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무를 지자체의 고유 사무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정부로부터 독립하여 고유의 자치권과 자체 재원으로 주민 복지 정책을 집행할 권한이 있습니다. 물론 정부의 조정 개입이 전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조정 개입도 그것이 자치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정도에 이르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사회보장법은 복지정책의 중복이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업 시행 시에 지자체와 복지부 장관이 동의가 아닌 협의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복지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가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조정을 하게 하고 있는데 역시 조정 결정도 의무적으로 따르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반영하라 이렇게 반영하라라는 의무만 부여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냐 하면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독자적 권한을 행사하는 걸 보장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양자는 독립적 관계라 중앙정부의 개입권은 인정을 하되 승인권이나 동의권을 부여하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협의를 문장 그 자체의 뜻에 반해서 동의로 확대 해석했습니다. 또 정부 동의 없이 지자체가 독자적인 복지사업을 시행하면 사회보장법 위반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그 사업비만큼 교부세를 감액하는 시행령을 만든 것입니다. 지자체가 자치권과 자체의 재원으로 하는 고유 사무라도 정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즉 승인하지 않으면 불법이다. 불법이기 때문에 정부가 지급할 교부세를 그 액수만큼 감액한다라고 하고 있는 것은 결국 정부가 동의해야만 지방자치단체는 복지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은 지방자치단체를 정부와 독립된 자치단체가 아니라 자치를 하는 단체가 아니라 정부가 원하는 것만 할 수 있는 정부의 산하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폐지되고 정부에서 임명된 관료가 지방자치를 하던 시절로 사실상 되돌아가는 것과 같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사회보장기본법에 정한 협의와 조정을 동의로 해석해서 동의를 받지 않은 복지사업은 불법이다라고 단정한 이번 시행령은 위헌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현 정부 들어와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압박이 좀 심해지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좀 예를 들어보면 우선 첫째로 법적 근거 없이 지자체의 복지정책을 전면 폐지하라고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 법적 근거 없이 공사비를 과다하게 지급하도록 강요하는 예규도 만들었습니다. 기초연금 같은 재정 부담을 더 넘기기도 했고 비용 없이 일만 더 넘긴 일도 있습니다. 이 금액이 무려 연간 6조 7천억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재정이 압박받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보면 이번 시행령도 지방자치에 대한 제한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적법 요건 관련돼서 청구인 측에 한 가지 여쭙고 싶은데요. 우선 성남시 대리인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제 성남시 대리인께서 내신 이 심판 청구서하고 그 뒤에 그 청구 취지 정정서를 보면 성남시는 지금 이제 서울특별시하고 같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지방자치권을 침해해서 무효다라는 청구를 이제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예비적으로 관련된 사회보장기본법 20조 사항, 26조 2항 내지 사항 이것에 대한 위헌 확인을 예비적으로 지금 구하고 계십니다. 네. 예, 근데 그 예비적으로 이 관련 법조항의 위헌 주장을 하시는 취지가 지금
우리 재판부에서 청구인들의 주장을 판단하다 보면 역시 서울특별시도 지금 문제가 되는 시행령 조항이 법률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이제 헌법에 위반되는 주장을 하고 계셔서 네. 우리 재판부에서 그 부분 판단을 해야 될 텐데요. 그 부분 판단을 해서 만약에 청구인들 주장처럼 헌법이 위반된다고 한다면 지금 성남시의 예비적 주장이 그런 판단을 전제로 그 부수적인 규범 통제로서 위헌 선언을 해달라는 주는 어떻게 사용 용도가 특정돼서 그 지급이 되는 것입니까? 보통 교부세는 특정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용도는 특정돼 있지 않습니다. 분권교부세는요. 종전의 분권교부세는 그것도 용도가 특정돼 있어요. 그냥 그것도 뭐 명목만 특정돼 있는 건 아니군요. 네. 다만 그 보통교부세보다는 분권교부세는 최초의 그 배정 금액이 먼저 지정이 돼서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반 종전의 보통교부세하고 분권교부세가 지금은 물론 통합됐습니다만 종전에 그 금액의 배정이라든지 그 산정 내역 통지 같은 게 절차가 좀 다르지 않았습니까? 네, 좀 다르고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붙이게 돼 있습니다. 이게 별도로 예, 보통 교부세는 그냥 뭐 계산하는 방식에서 하는데 분권 교부세 항목은 2019년까지만 지급하는 걸로 지금 돼 있고. 붙이게 돼 있고 그 별도로 저희 성남시 같은 경우도 한 8, 90억 정도 약 1억 차 정도 발생하면서 2019년까지 예정돼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금액도 거의 미리 사전에 정해져 있는 건가요?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예. 매년 한 1억 정도 변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안에 관한 그 질문이 되겠습니다. 지금 청구인들은 뭐라고 주장하시냐면 지금 문제가 된 이 복지 사업들은 100% 우리 자체 예산으로 하는 것이지 이 교부세 예산과는 관계 없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세출 재원을 할 때 이게 그러니까 지금 통합된 보통 교부세에서 지급되는 세출 예산하고 그 자체 예산으로 수행되는 세출 예산이 이렇게 딱 구별이 되나요? 분리되지 않습니다. 분리되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냥 세입원이 하나일 뿐입니다. 하나일 뿐이니까 네. 이게 어떤 사업은 이게 중앙에서 내려온 자원의 사업, 어떤 사업은 자체 예산 사업이라고 명백하게 구별되는 것은 아니군요. 칸이 전혀 없습니다. 네, 네. 예. 다만 자체 예산으로 한다는 취지는 국가의 보조금이 부담 없이 할 수 있다. 수행한다. 그런 예, 취지. 예, 알겠습니다. 청구인 측에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 지금 청구인 측은 이 사회보장기본법의 규정 내용이 이것이 지금 이 협의 조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지만은 그것이 이제 이 사실상의 위를 촉구하는 취지인지 예. 아니면 이 권한쟁의 심판과는 별개의 말하자면 법령에 대한 헌법 소원을 별도로 예비적 청구하시는 건지 어느 쪽인지 조금 불분명한 것 같습니다. 저희는 전자입니다. 어차피 이게 이제 그 법령 위반과에 관해서 이게 그 협의와 조정 관련된 그 사회보장기본법 26조 2항 3항의 해석론상 협의가 동의로 해석된다고 하는 전제하에서 지금 이게 그 지방교 이 쟁점 조항도 지금 규정된 걸로 본다고 하면 그게 그 동의라고 해석된다고 만약 할 경우 그런 해석은 한정적으로 위헌이다라는 그 정도의 부수적인 판단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 부수적 규범 통제를 촉구하는 취지라면 네네. 별도의 청구 취지로 하시는 건 좀 부적절하지 않은가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네. 생각인데 한번 네. 그걸 검토를 좀 한번 해봐 예, 주시죠. 예, 그래서 지금 오늘 피청구인 중에서도 국회 측은 출석을 안 하셨는데 역시 국회 쪽에서도 그런 취지에서 이게 청구 적법성에 조금 의문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의심도 들고요. 한번 뭐 청구 기간 문제도 한번 검토해 보셔서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정리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 예, 예. 생각이 듭니다만 한번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 본안 관련돼서 청구인들께 좀 여쭙겠는데 이건 뭐 서울시에서 답변하시든 성남시에서 답변하시든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적절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그 변론 그 끝 부분에서 이제 피청구인 대리인이 이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분권교부세는 이미 폐지가 통합돼서 없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 그 법령 내용을 보면 물론 분권교부세는 그 보통교부세에 통합이 됐습니다만 지금 서울특별시나 성남시 같은 경우는 그 재정 자립도가 높아서 원래 보통 교부세는 지급받지 않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종전에 그 지방 중앙 정부의 권한을 위임받아 처리하는 데 따른 말하자면 비용으로서 분권 교부세를 받으셨던 것이지요. 근데 그 부분을 지금 폐지가 됐지만 제가 읽어본 법령에 따르면 2019년까지인가요? 네, 한시적으로 이제 보통 교부세 명목으로 지급되지만 그 실질은 분권 교부세가 아닌가 이렇게 읽히는데 그건 청구인들 주장이 그런 취지인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지금 지급되고 있는 보통 교부세로 지급되는 종전의 그 분권 교부세 네, 실질적인 이제 협력을 하는 이제 그런 조항 정도로 해석을 하고 그것을 그 절차상에 이제 그 다소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법령 위반은 아니다라는 그 지금 대전제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지금 아까 얘기했던 그 이제 교복 지원 제도하고 공공산후 조리원 제도 그 부분도 이제 마찬가지 입장에서 지금 강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까? 아니면은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예. 지금 현재 그 협의 조정 제도를 정부에서 시간을 끌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시행을 그 절차를 존중하는 시행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지금 아마 피청군 인정하시겠지만 조정을 위한 사회보장위원회는 제가 보기엔 한 차례도 열린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로. 지금 저희가 작년 3월에 이걸 협의를 시작했는데 지금 1년 6개월이 된 상태에도 진척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걸 못하게 되는데 정부에서 동의 안 하면 위법이다 이렇게 단정을 하고 저희한테는 교부금 감액을 하겠다라고 지금 시행령까지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는 정부에서는 이 끝까지 아마 동의하지 않을 거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지금도 실제 진행은 전혀 되지 않고 있어서 정부의 이 반대라고 하는 것은 협의에서 반대 의견을 낸 정도로 저희는 생각하고 법 문헌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위법은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국가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사회보장기본법의 취지를 보면은 이 지방재정 운영이 합리적으로 돼야 되고 또 그 효율성을 기해야 되고 또 국가 전체 사회보장 체계 그 운영에도 이제 부합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고 특히 이제 이 자치단체가 이 선거위에서 이제 이 장이 선출이 되기 때문에 어떤 그런 선심성 행정 소위 그다음에 이제 복지 행정이 어떤 그런 소위 포퓰리즘적인 이제 이런 방향으로 나아갈 때 그 제동을 걸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제동을 거는 것도 가능하고 정부가 아무런 통제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이제 조정할 수 있는데 이 사회보장기본법도 법 취지가 중복과 누락을 막기 위해서 있다고 법 문헌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하고 있는데 뭐 또 더 주기 위해서만 한다든지 이런 건 옳지 않다는 것이고 다만 지금 이 사회보장법의 취지는 또 협의해서 스크린 좀 하고 조정하자. 그러니까 너무 과하지 않게라는 의미인데